재밌는 거 좀 틀어봐. 알겠어. Good morning and welcome back to Apple Park.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 중 옛날에는 지금처럼 세세하게 파생형이 아니라 재미있는 뭔가 특출난 하나의 기능, 그러니까 컨셉을 갖고 이제 출시한 스마트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 살펴본 카메라에 특화된 갤럭시 줌2에 이어 빔 프로젝트를 달고 출시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삼성 갤럭시 빔2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이것도 줌2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 2세대, 사실상 이제 파생형 모델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많은 세대의 제품으로 출시한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 2010년 1세대 갤럭시 빔 스마트폰이 출시했고 2012년 2세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갤럭시 빔이 출시했죠. 이게 왜 애매하냐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2세대이긴 하지만 갤럭시 빔2가 아니라 갤럭시 빔으로 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갤럭시 빔2가 2014년 4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세월로만 친다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출시한 모델인 것이죠. 근데 이때도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빔의 시대가 약간 망조가 있어서인지 한국에 정식 출시는 하지 않고 빔2 같은 경우 중국 내수용으로만 출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는 한국에서 구입하기 어렵고 많은 분들이 구하려고 한다면 중국 내수용을 직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패키징을 보면 이 당시 스마트폰의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삼성이 이런 나무에 꽂혀서인지 지금처럼 심플하진 않고 나무의 느낌을 나는 박스를 많이 사용하던 그 시절이었죠. 지금과는 다르게 이 당시 박스에는 스펙표가 그냥 아예 박스 자체에 적혀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중국 내수용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랍어인가? 뭐 알 수 없는 문구로 스펙이 적혀있고, 이거는 아마 한번 뜯어본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패키징이 되어 있지는 않고 거의 새 제품인 것 같은데,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일반 스마트폰인데 위쪽에 빔 프로젝터가 달린 모델. 구성품 또 뭐 있나? 이것도 무슨 언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지금과는 다르게 구성품이 그래도 좀 괜찮죠. 5핀 케이블이랑 충전이랑 이때 유선 이어폰 이러한 구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때도 약간 추억을 떠올려보자면 삼성보다 LG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쿼드비트의 음질이 꽤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LG 스마트폰을 쓰지 않더라도 LG 서비스 센터에서 쿼드비트를 구입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진짜 추억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디자인부터 보자면 시기상 2014년이면 삼성의 역대급 디자인이었던 갤럭시 S5가 출시된 시기였습니다. 근데 얘도 2014년에 출시했는데 디자인적인 룩을 보자면 S3, S4 정도의 디자인과 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죠. 뒷면이 S4와 S3를 약간 짬뽕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면은 갤럭시 S4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줌2와 비교하자면 이것보다 베젤이 좀 더 넓긴 하네. 그리고 이 당시 유행이 아이폰의 경우에 뭐 알루미늄, 메탈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유행이었거든요. 하지만 갤럭시는 이 당시에도 플래그십에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고, 그때 삼성에서 좋아했던 거 이러한 헤어라인을 넣는 게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어요. 다시 돌아보면 되게 아저씨 같은 그런 디자인이 여기서도 조금 느껴지죠.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차이나 모바일로 이제 출시한 모델이라는 뜻이고 3G라는 문구가 있죠. 이거는 갤럭시 줌2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스피커가 뒤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제로 손으로 잡고 쓰면 손이 스피커를 가려버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당시 이어폰 잭, 얘는 왜 이어폰 잭이 사이드에 있냐? 왼쪽 상단에 이어폰 잭이 있는데 보통 일반 스마트폰들은 위쪽에 있거나 밑쪽에 있었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어폰 잭이 밑에 있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 줄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야 하지만 밑에 있으면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으니까요. 볼륨 버튼은 뭐 기존과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는 빔 바로가기 버튼인가? 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위쪽에 빔이 이렇게 있죠. 1세대 빔 같은 경우 노란색을 포인트를 주면서 약간 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빔2는 비교적 심플하게 위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요거는 마이크겠죠. 그리고 이제 커버. 이 당시에 뒷판 분리 못하고 일체형이었나? 뜯기네. 커버를 분리하면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이제 빔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후면 카메라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LED 플래시도 있고, 배터리 용량은 2600mAh입니다. 요거를 열면 마이크로 SD를 요렇게 꽂고 심을 이렇게 꽂아라. 그만 크기 보면 확실하네. 이게 마이크로 SD, 여기가 유심 들어가는 공간. 이 당시 색상은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정영돈의 은갈치 정장 같은 그런 색상 단독으로만 출시했고, 스크린의 사이즈는 4.7인치입니다. 이제 한번 켜볼까요? 이 스티커 한번 벗겨내고. 이럴 때가 제일 짜릿하지, 짜릿해. 그리고 전원을 켜보면
켜자마자 진동이 느껴지는데 요즘 스마트폰의 진동 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거였네. 그리고 지금 갤럭시 빔2가 나오고 얘가 이 당시 삼성 로고 이게 갬성이었다. 랭귀지 중국 내수용인데 영어도 가능한데? 한국어 되네. 이 당시 치고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 지금 바이도 위치 찾기 서비스 이거 취소하고 삼성 어카운트 이것도 건너뛰기. 이 당시 이게 갤럭시 S4 때의 그 감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프로젝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불 한번 끄고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이렇게 이게 S3 때는 물방울을 쭉 하면 그때도 삼성 잠금 해제할 때 감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S4 때는 약간 이제 빛이 나는 걸로 바뀌었죠. 이거 그거 못하나? 이거 물결 효과 이거다. 이 벌써 이거라고 이제 외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켰을 때 이거 이 감성.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터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면 얘는 DLP 방식의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 있는 버튼을 꾹 누르라고 하거든요. 자, 눌러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오래된 제품이라서 그렇게 밝기가 밝지는 않아요. A few moments later. 빔 프로젝트 기능을 자리 이동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구형 기기다 보니까 웬만큼 어두운 환경이 아니면 제대로 쏠 수 있는 환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 어둡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낮추면 이제서야 여기 보면 이제 PC 뒷면에 스크린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몇 가지 조절하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점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오토 다이얼이 되진 않구나. 이 정도면 꽤 선명한 화면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회전은 이것도 잘 지원하네. 퀵패드 마우스 미러 요거구나. 실물 화상기 이렇게 하면 후면 카메라로 찍은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모드 이건 뭐야? 배경화면 갤러리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더 프리스타일에 나오는 감성 모드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드가 있고 이거는 생각보다 밝네요. 지금 이게 손전등 모드거든요. 끄면 이렇게 되고 켜면 얘 밝기는 꽤 괜찮은데. 설정 프로젝터 밝기는 밝기 보통 낮음 설정할 수 있고 화면 조정 시간도 있고 회전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실행했으니까 한번 뭐라도 봐야겠죠. 먼저 세로 보기보다 영상을 볼 때는 가로가 좋으니까 이때 되니까 확실히 넓기는 넓네. 지금 이 정도 밝기에서 이 정도라면 뭐 볼만은 하기는 해요. 유튜브 뭐 재생해볼까요? 요즘 뭐 핫한 거 없나? 뭐야 한글이 안 돼. 젠장 검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 봐야겠는데. 이렇게 영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화질이 막 엄청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제 카메라로 담겼을 때는 이 원본 자체가 지금 스크린으로 보더라도 많이 깨지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2014년 치면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빔 프로젝터는 보통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소음이 좀 큰 편인데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를 세팅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빔 프로젝터의 주사 거리가 좀 짧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밝기 자체도 좀 많이 이제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환경에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좀 단점이랄까요? 이거 실제로 어느 정도 밝기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봐요. 지금 벽에 쐈을 때 지금 조금 이제 낮이 좀 환하긴 해요. 근데 지금 한 요 정도? 밝기? 실제로 이 정도면 조금 보기에는 어렵죠? 근데 가까이 가면 꽤 밝긴 해요. 이게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딱 보잖아요. 한 이 정도의 거리에서 영상 회전시키고 지금 이 정도는 색깔이 있으니까 괜찮네요. 영상 한번 볼까? 요즘은 유튜브 보기에도 좀 어렵다. 이 정도면 볼만은 한데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영화 예고편 볼 때 가까이 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저기서 보는 것보다 화면이 훨씬 더 밝거든요. 이게 낮에는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좀 채광이 있으면 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잘 이제 재생이 되는 편이고 요 갤럭시 빔2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뭐 재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밝기가 낮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밝기가 더 어두운 곳에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여기는 조금 많이 어두워갖고 뭐 이때는 볼만하네. 이 정도면 자기 전에 빔 프로젝트 대용으로 쓰기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나머지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내수롬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는 또 플레이스토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분명히 뒤에는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중국 내수용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박스 뒷면에 봤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출시된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자가 좀 롬을 바꿔서 플레이스토어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로그인 해보니까 너무 오래된 안드로이드 버전이라서인지 서버 오류만 뜨고 실제로 접속은 불가능했습니다. 스피커 품질 이 당시에 어땠나? 이게 빔 프로젝터 쓰려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아 인터넷이 조금 느리긴 하네. 요즘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라디오 같은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아마 이 당시에는 원 UI가 아니기 때문에 터치 위주겠죠. 2.0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러한 것이 조금 감성이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이제 창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퀵 패널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해요. 요렇게 이제 모두 열기 하면 나오고 또 뭐 이 삼성 키즈 삼성에서 약간 아이튠즈 따라해서 만든 건데 지금은 없어진 거죠.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 몇이었나? 4.2.2 버전이었네. 와이파이의 경우 지금은 와이파이 6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오래됐다 보니까 와이파이 4를 지원하고 카메라도 오른쪽 위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 왼쪽에 있는 건 근접과 조도 센서. 카메라 품질 갤럭시로 최신의 애플워치 시리즈 7 찍기. 아 맞아, 이 당시 카메라도 이게 감성이었는데 봐요.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초점 잡는 게 DSLR처럼 이렇게 찍히는 것도 감성. 전면 카메라 와 이거 못 쓸 수준인데. 빔 프로젝터가 탑재된 것 치고는 165g이라서 되게 가벼운 무게이고 프로세서는 신기하게 스냅드래곤이나 아이시노스를 사용한 게 아닌 마벨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져봤다시피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이제 끊기지 않는데 인터넷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앱을 이제 다양하게 돌린다면 이제 좀 버벅이는 게 느껴질 정도이고 램은 1GB, 내장 8GB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나마 지금과는 달리 외장 SSD를 지원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기로는 이제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APK를 따로 받으면 설치할 수는 있지만 아마 안드로이드 버전 때문에 제대로 지원하진 않겠죠. 이걸 다시 살펴보니까 재밌긴 재밌는 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이한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면 무게도 더 증가하고 두께나 발열이 더 심하게 되지만 얘는 빔 프로젝터 부분이 조금 뜨끈뜨끈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발열이 심하지도 않고 그나마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꽤 나름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요즘만큼은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캠핑 즐기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로 요즘 스마트폰에 요즘 기술의 빔 프로젝터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생각해보면 진짜 이 당시의 스마트폰이 거의 초기에 애플과 삼성, LG 다양한 스마트폰이 나오던 시절 이때가 진짜 재미있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인 기능을 탑재하는 스마트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재미난 폰들이 없어서 조금 심심하긴 한데 이 당시에는 뭐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즐기실 분들은 일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되고 빔 프로젝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제품에 관심이 많고 또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줌투어 같은 제품의 선택권도 있고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이러한 재미난 스마트폰이 많았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거 이후에 LG U 플러스에서 LT 빔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걔가 생각보다 쓸만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왜냐면 빔 프로젝터인데 굉장히 작고 그 안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던 제품인데 오랜만에 그거 한번 사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더 프리스타일처럼 갬성놀이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